분기기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20년 전보다 의료 이용 총량이 10배가 늘어났고 OECD 의사 평균이 3.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PA라고 하고 있는 진료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PA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의사 오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PA가 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정원 자체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PA들이 수술, 처치, 시술 동의서, 설명 처방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인해서 불법 의료가 있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 113개에서 대리 처방이 있는 곳이 72곳입니다. 그리고 대리 동의서 서명이라든가 대리 수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업무를 대리해서 이 불법 의료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2017년에 전공의 관련해서 주 80시간 이내 주 36시간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대한전공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실제 근무 시간이 77.7시간이고 52%가 4주간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아플 때 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51%가 수련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당직 근무, 휴일 근무로 번아웃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환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의사 정원은 확대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전공의 관련해서 저는 그 관점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공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공의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지금 46% 의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쿄 같은 일본에서는 지금 10%입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저는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무릎 아파서 진료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저 내과 의사입니다마는 아침에 속 아프다고 오는 환자 바로 내시경하고 치료해서 보냈습니다. 내시경 당일에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위에 어디가 있을까요? 필수 의료, 네. 지방 의료의 문제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보도에서 나왔지만 그래봤자 인기 있는 과로만 또 몰릴 것이고 전문의 안 네. 따고 이렇게 가면 그거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대 정원만은 늘려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이라던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소아과 오픈런 여전히 남아 있고요. 군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원정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저는 의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살든지 강주에 살든지 아니면 섬에 살든지 동등한 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료의 불평등이나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의료의 진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도 정치를 이제 하시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이에요.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있어요. 그분들 분만 안 받잖아요. 왜 안 받겠어요? 수가 안 받고 위험하니까 안 받는 게 소송에 휘말리고 돈 안 되니까 안 받고 그냥 일반 통증 치료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증가는 불가피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대안이 존재할 수 네. 있을까요? OECD 의사 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은데 우리보다 의료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와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 소득과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늘어났다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적정 진료보다는 과잉 진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 내용에 같이 좀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백내장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자 일부 병원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초점 렌즈 비용이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관련해서가 의료보험이 수백억이었는데 이 실손 청구 때문에 1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에 의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지만 저는 의료비의 문제도 이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료는 경찰과 소방처럼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앞으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강주의료원을 통해서 지역 완결정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요양병원이 표준이 되었던 강주 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업시킨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